혹시 변비로 고생을 하고 계신가요? 혹은 이제 아이가 변비로 힘들어 하나요? 야채도 먹어보고 유산균도 먹어봤는데 아직도 변비가 낫지를 않나요? 더 나아가서 변비 외에 다른 이제 장 관련 혹은 뇌 관련 증상들도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이 뇌장축이라는 시스템을 놓치고 계실 가능성이 높아요. 변비는 야채와 같이 이제 식이섬유가 부족해서 나타나는 단순한 증상이 아니에요. 왜 발달지연 아이들, 특히 자폐 아이들은 대부분 변비가 있을까요? 혹은 파킨슨 질병이 시작이 될 때 나타나는 증상 중 하나가 변비인 건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왜 변비가 생기는지, 이 변비의 증상이 왜 뇌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변비가 생리학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장의 자동성, 장의 운동성이 줄어들면서 노폐물, 잔해물들을 제때 밖으로 배출하지 못하고 대장에 머무는 시간이 지속이 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이 장의 운동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이제 다들 아실만한 식이섬유의 섭취 정도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장내 미생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식이섬유의 섭취가 적을수록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과 균형이 영향을 받게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수많은 논문들이 근거를 하고 있고 또 많이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많이들 놓치고 계신 부분은 다양한 식이섬유가 다양한 장내 미생물을 번식시키는 거예요. 브로콜리가 영향을 주는 균들이 있고 시금치가 영향을 주는 균들이 있어요. 그 말은 매번 브로콜리, 시금치, 아스파라거스 등 같은 종류의 야채, 채소만 먹게 되면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을 넓힐 수가 없고 그렇게 되면 장 건강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하게 돼요. 다양한 종류의 식이섬유를 섭취하는 게 똑같은 야채를 매일 섭취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 잊지 마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물의 섭취입니다. 당연한 소리 같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물의 섭취량이 많이 적어요. 특히나 이제 커피, 차 등은 이뇨 역할을 하기 때문에 커피를 자주 드신다면 몸 안에서는 탈수의 증상이 더 빨리 나타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이제 충분한 수분이 몸속에 없다 보니 피 공급이 되어야 할 곳에 적절하게 안 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장의 운동성 또한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혹시 갈증이 자주 있다면 그 자체가 벌써 몸에서는 탈수 증상이 생겼다고 보시면 됩니다. 절대로 목이 마르다는 느낌이 있어서는 안 돼요. 세 번째, 많이들 모르고 계시는 뇌 장축을 통한 장의 운동성 감소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중요해요. 뇌는 미주신경을 통해서 모든 장기들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는 건 뇌에서의 아웃풋이 장으로 전달이 제대로 안 되다 보면 장의 기능들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나오는 증상들이 부교감 신경의 저하로 인한 소화 효소들의 분비가 줄어들고 혈량이 감소하고 장의 운동성이 낮아지다 보니 변비나 배가 더부룩하거나 가스가 자주 차거나 혹은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이 줄어들면서 나쁜 박테리아나 혹은 다른 균들의 과잉 증식할 환경에 놓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파킨슨과 같은 신경 변성 질환을 앓고 계신 어르신들, 교통사고나 스포츠로 인한 외상에 의해 뇌에 손상이 있으신 환자분들, 자율신경 실조증 환자분들, 그리고 발달지연, 특히 자폐 아이들의 경우 유독 소화계 쪽으로 증상이 나타나는 부분이 이 뇌장축 때문에 그렇습니다. 뇌장축의 기능 이상으로 생긴 증상들은 식이섬유나 유산균의 섭취, 물의 섭취만으로는 절대로 좋아질 수가 없어요. 이 상태부터는 이제 포괄적이고 좀 세세한 검사가 필요하고 그 결과에 따라 치료 방법이 천차만별로 달라지게 돼요. 네 번째로는 자가 면역을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보통 장의 운동성에 문제가 생기고 이게 만성의 상태가 되면 단순히 식이섬유의 문제나 물 섭취에서 끝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오랜 시간 동안 뇌 장축과 관련해 소화 효소들이 제대로 분비가 안 되다 보니 큰 입자의 항원들은
원래는 장벽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장벽이 허물어지고 누수가 생겼다면 이 큰 입자의 항원들이 장 내로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거기서 끊임없이 염증 반응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게 지속이 될 경우 자가 면역으로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자가 면역은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글루텐과 관련된 셀리악병이 있으십니까? 그럼 갑상선이나 혹은 다른 몸 기관, 신경 쪽에도 자가 면역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 기능의학 검사를 통해 자가 면역이 있다고 발견이 되면 이 또한 치료 방법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증상이 왜 나타나는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엔 뇌가 뇌장축이라는 시스템을 통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도 잊지 마셔야 돼요. 변비가 있다고 자꾸 약 처방받아서 몸에 넣고 그러시면 안 돼요. 정말 더 악한 상태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자가 면역의 상태가 되면 되돌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 혹시 변비로 고생 중이시거나 아이가 변비로 힘들어한다면 이런저런 유산균과 야채를 먹음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다면 자꾸 이제 다른 영양제 찾지 마시고 적절한 검사, 기능의학 검사를 통해서 뇌장축은 괜찮은가, 혹시 다른 신경 변성 질환의 초기 증상은 아닌가, 자가 면역이 있진 않은가 등 그 원인을 찾아가는 데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궁금한 점 댓글로 남겨주세요.